해가 떠야 사는 남자 한국미래에너지 김유한 대표입니다. 오늘 영상 2개째 찍고 있습니다. 오늘 2월 7일이고요. 오늘 영상 2개째 찍고 있고 현재 시각은 3시 40분입니다. 관련해가지고 이전 시간에는 태양광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해가지고 한 3개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는 그런 좀 구시대적인 발상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면 지금 이 시간에는 약간 좀 심화학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주제냐면요.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조금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왔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궁금증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그거를 해소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근데 요 내용들만 대충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알아본 결과 아직까지는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비용이 얼마가 나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따 말씀드린 그 EPR 관련해가지고 이게 2023년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그 부분들이 아직 명확하게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라고 이렇게 나열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그래도 대충은 이렇게 간다 라는 점은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발전소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발전소를 나는 앞으로 10년 뒤, 15년 뒤, 20년 뒤에 나는 발전소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조금 우리가 추상적이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를 운영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EPR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EPR 제도가 어떤 거냐면 생산자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게 있죠.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휴대전화. 휴대전화를 생산자가 휴대전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제재금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다시 뭐 이거 환경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 부담금? 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맞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비용을 태양광 패널에도 적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그 제도 자체를 우리가 EPR 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휴대전화처럼 냉장고처럼 전자기기에 대한 뭐 EPR 제도를 접목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모듈에도 이렇게 접목을 시키자. 그래가지고 생산자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를 우리가 EPR 제도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패널이 발생을 하겠죠. 20년 뒤, 25년 뒤에 우리가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뭐 구조물이야 우리가 갖다 팔면 되는 거 왜냐하면 고처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토목공사에 다시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비용 말고 이 모듈 거의 봐보면 태양광에 거의 제가 뭐 물리적으로만 봐보면 태양광이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모듈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가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폐패널 EPR 미행 부담금 해가지고 재활용 비용은 킬로와트당 727원이라고 규정을 해놨고요. 회수 단위, 그러니까 회수 단위 비용은 94원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알 필요도 없고 알 이유도 없습니다. 왜? 나는 태양광 발전소 사업자이지 내가 생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든 제조사가 처리를 해야 되는 비용인 거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이 비용을 킬로와트당 내가 727원을 내야 되는 건가? 킬로와트당 94원을 내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 오산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내는 이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가 내는 거지 사업주가 내는 것도 아니고 시공사가 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 우리가 발전소를 운영을 했으면 발전소를 해체하는 작업은 우리가 해야 되겠죠. 사업주가. 그죠? 사업주가 해체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모듈하고 구조물을 우리가 분리를 해야 되는 게 먼저일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적재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인건비가 당연히 발생을 할 거고 이 모듈을 뭐 예를 들어서 진천 재활용 센터에다가 보낸다 라고 하면 거기서도 좀 비용이 발생을 할 것 같고 그죠?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모듈과 구조물 분리를 하고 적재를 하는 데까지, 이거보다도 먼저 모듈 자체를 내가 무슨 일반 쓰레기 봉투에다 집어넣어갖고 팔 수는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엄연히 전자기기라고 뭐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EPR 제도에 도입이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인데,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들리는 얘기로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가전제품 취급화를 해서 우리 가전제품 버릴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스티커 부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비용이 약간은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저도 이제 환경부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잠깐 이야기를 이렇게 통화를 해봤을 때 그런 비용이 좀 발생을 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그런 견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듈 구조물 분리를 하고 뭐 이런 업체가 따로 있어요. 용역업체가 따로 있는데 이 업체에서 얘기를 하는 비용이 100kW당 약 한 200만 원 정도? 그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0만 원 아까워가지고 내가 뭐 그걸 뭐 분리를 하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조금 우리가 발전소를 운영을 하고 난 뒤에는 아마 모든 것들이 다 정립이 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단 우리가 구조물 값이라든가 기타 비용들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우리가 다시 되팔아 먹을 수 있는 거, 고철값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상당히 뭐 이런 비용들 뭐 둘이 뭐 플러스 마이너스 치면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잠시 해봅니다. 태양광 모듈 재활용 센터에 간다고 얘기를 했죠. 그게 충북 진천에 있다라고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폐 모듈은 모두 다 이곳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가는데 문제는 이곳으로 가게 되면 센터에서 직접 처리를 하는 것도 있고요. 하청업체한테 뿌려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직접 처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을 다 물리적으로 다 분해를 시켜요. 그러니까 태양광 봐보면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태양광 뭐 유리라든가 강화유리라든가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실리콘이라든가 알루미늄, 그러니까 태양광 그 겉면에 있는 쇠 비슷하게 돼 있는 게 그게 알루미늄인데 그게 알루미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물리적으로 다 분해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재사용할 거는 재사용을 하는 거고 뭐 버릴 건 버리는 거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재사용률이 거의 한 90% 이상이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걸 다 분리를 하고 해체를 해가지고 세척을 하고 화학 처리를 해서 다시 모듈로 탄생을 하는 게 목표인데, 그렇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 실리콘은 또 실리콘대로 재사용하는 곳에 다시 보내질 것이고 유리 또한 유리를 사용하는 곳에 다시 보내질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봤을 때 거의 90% 이상, 그러니까 95% 정도 되는 그 정도 리사이클이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모듈에 대해서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중금속이 검출이 된다거나 뭐 이거를 처리하는 기간 뭐 몇백 년이 된다거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태양광의 모듈 구조 성분에 대해서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이거는 좀 중요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알고는 있으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태양광 패널은 도대체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봐보면 유리 70%, 그러니까 유리 앞면도 있고 요즘에 뭐 뒷면도 있잖아요. 양면형 모듈이니까 그 유리가 7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폴리머 10% 차지를 하고 있고요. 알루미늄 8%, 알루미늄 그 겉면에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게 8% 정도 되고요. 실리콘, 그러니까 이건 전지판이 거의 인공 만드는 게 100% 실리콘이 소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리콘이 5% 정도, 그다음에 구리가 한 1% 정도 들어간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대부분 리사이클이 가능하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 운운하면서 원자력 발전소 운운하면서 가솔린 디젤 차 운전하면서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서 냉장고 하나 버릴 때는 생각 못 하다가 갑자기 태양광은 환경 파괴한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상한 기이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꼭 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발전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탄소 배출이 없죠.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을 한다거나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를 할 때는 어마어마한 탄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태양광 뭐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얘가 가동을 할 때나 발전을 안 하는 거지, 건설을 한다거나 폐기를 할 때는 어마어마한 탄소량이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배제를 하고 이거는 친환경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태양광 모듈도 등급을 나누는 게 아니겠습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가솔린차, 디젤, 환경오염의 주범이죠. 우리가 저 때는 뭐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까지 국민학교였지만 여튼 그
학교를 다닐 때도 환경 파괴 관련된 그림 그려오라고 하면 자동차 그려놓고 여기서 매연가스 이렇게 나오는 거, 공장 이렇게 지어놓고 여기서 매연가스 나오는 거, 맨날 그런 포스터를 그렸던 게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런 차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운전을 하면서요. 배달음식 어느 1인분, 2인분인가? 2인분 기준 배달음식 플라스틱 개수가 몇 개냐? 16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용기부터 뚜껑 해가지고 16개. 심지어 숟가락 젓가락까지 해가지고 16개가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시켜 먹으면서 냉장고 우리가 이사 갈 때 버린다고 칩시다. 그러면 스티커 붙일 때 아이고 내가 오늘도 환경오염을 시켰네? 라고 생각하시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죠? 근데 밖에 나가가지고 태양광 보면 아이고 저 태양광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렇게 태양광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태양광은 알아서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팩트체크, 그러니까 태양광에 대해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태양광에 대해서 막 검증을 하려고 하고 검증을 해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이런 유언비어를 막 터뜨리고 막 이러지 않아도 태양광은 알아서 잘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미 다 검증도 끝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소를 건설을 하고 나서 25년 뒤에, 20년 뒤에, 25년 뒤에, 30년 뒤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원론적이고 약간 추상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좀 갖고 있다라고만 한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반대 극부의 세력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여하튼 EPR 제도를 통해 가지고 오늘의 결론은 EPR 제도를 통해 가지고 태양광 모듈은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 산출된 게 없지만 보통 지금 만약에 당장 내일 이렇게 내가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철거 비용이 한 200만 원 정도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 정도 수준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어차피 구조물 철값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치고 뭐 이런 비용들이 발생을 하니까 어떻게 봐보면 아주 제가 돈을 벌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업체가 돈을 좀 약간은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한 것처럼 막 얼마 막 몇천만 원씩 막 들어가고 이런 건 전혀 아니다 라고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늘 그렇듯이 영상 마지막 말미에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따로 제가 영상에는 아마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상 지금 청주 거 분양 뭐 광고 나가나? 안 나갈 것 같은데 저쪽에 저기 해안가 쪽에 제가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아무튼 분양하는 게 있어가지고 한 400km 정도, 그러니까 100km씩 나눠져 있습니다. 아직 선로를 대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한 400km 정도를 저희가 100km씩 나눠져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 관련해가지고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시거나 회사로 연락 주시면 관련된 내용을 제가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00km밖에 안 돼가지고 홍보 영상 만드는데 인건비가 다 아까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미리 그냥 태양광 TV 통해가지고 제가 유튜브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